자,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 볼 건데, 자, 이론 페이지는 163페이지랑 컴페어 시키시고, 자, 163페이지를 보시면 재고자산 유가증가 평가라고 적혀 있죠. 근데 유가증권 평가는 우리 집 단위예요. 그래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이건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미래 여러분들이 회계 쪽에 관심이 많고 그 세법 말고 세법도 맞아, 세법도 관심 있어야 되지만 회계 쪽에 관심이 많아서 비상장 주식에 대한 평가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그쪽 공부하시면 미래에 일할 거리나 이런 게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비상장 주식의 가치가 얼마인지 모르죠. 그죠? 근데 그걸 가지고 상속을 편법 증여해서 지금 세무서가 전부 다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지금 평가하고 있어요. 감정평가서 쫙 끌어당겨가지고 그거 가지고 지금 계속 편법 승계를 시키면서 증여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상장 주식이야 시가가 있으니까 되는데 비상장 주식 가지고 우리 김상곤 씨가 아들이 없지만 우리 사장님 이름이 김상곤 씨예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지금 주식회사 GIT 아카데미에 그 주식 가치는 모르겠죠. 비상장 주식이니까 이걸 넘길 때 그냥 액면가 100원이야 200원이야 하고 날려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뭐 옛날 거니까 200원이겠죠. 그 주당 200원보다는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싹 전수조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비상장 주식을 비상장 그 주로 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죠. 지하원 같은 거. 거기서 관리하는 사람들 인력도 100% 필요해요. 그래서 7년 전, 6년 전 그때 국세청에서 그 시작했었어요. 이게 다 전수조사 지금 그래서 간접평가사가 먹고 살기에 없었다가 그것 때문에 그 국세청이랑 같이 연계해가지고 그거 막 평가해주고 먹고 살기가 없는 간접평가사들이 그걸로 덕분에 좀 잘 먹고 살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데 국내 인력이 부족해요 기업에는. 그래서 미래에 뭐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여기도 유가증권 평가가 지금 시험 챕터가 아닌 게 상장주도 애매하지만 비상장주는 더 애매하겠죠. 그래서 우리한테 내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재고자산 평가인데 자 우리 그 책에 보시면 나름 저자의 의견을 적어놨어요. 반드시 법인세법 시행령에 의하여 하며 기업회계 기준이나 관행이 적용되지 않는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이 똑같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다르다고 오해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재고자산 취득원가에서 당연히 취득시 부대비용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거 법인세법도 생각이 똑같아요. 그래서 취득시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하니까 회계기준과 동일하다 적었죠. 자, 우리는 여기 이자에 관련된 것들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이제 재고자산의 평가라고 적혀 있는데, 자, 평가 방법의 분류라고 적혀 있죠. 자, 이 재고자산의 평가는 자, 우리 회계 기준에서 만약에 평가 방법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회계 추정의 변경, 정책의 변경 중에 어떤 거죠? 재고자산 평가 방법 변경은? 그렇죠. 정책의 변경이죠. 왜냐하면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바꾸는 거는 기말 재고자산이 달라지면은 매출 원가가 달라지고 매출 원가가 달라지면 이익이 달라지잖아요. 그럼 회계 기준에서도 보고 이익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정책의 변경인 것처럼 법인세법도 당연히 이익에 따라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평가 방법을 선택하면 그대로 해야 되고 만약에 변경하고 싶으면 일정 기간 이전에 해가지고 변경 신고 승인되는 날 기간이 지나야 그걸 쓸 수 있고 이런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해는 그게 전부 다예요. 그럼 처음 선택할 때 원가법이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선입선출법, 유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이선출법 이런 것들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가법을 쓸 수 있어요. 저가법은 우리 제품이나 상품이나 제공품은 우리 순실현 가능해 가지고 그리고 원재료는
현행 대체 원가 가지고 얘를 비교를 하죠. 그럼 저가법을 할 때는 비교 원가법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방법 썼을 때 재고 자산 금액과 지금 시가하고의 차이가 낮다고 비교해야 될 거잖아. 그죠? 왜냐면 지금 장부 금액에서 내렸다 올렸다를 조정을 할 건데,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뭐 예를 들면 그 저가법을 할 때 평균법에 저가법을 선택하면 평균법을 선택한 금액하고 시가하고를 따져가지고 낮은 금액하고 장부 금액 차이를 조정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비교 원가법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평가 대상 자산 분류가 적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종류별 영업장별 다른 평가 방법에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원재료 선입선출법, 뭐 제공품 총평균법, 그리고 제품은 후입선출법, 뭐 이렇게도 되고 영업장별로도 돼요. 그런데 A 제품 다른 거, B 제품 다른 거 이렇게는 안 돼요. 제품별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품별은 아니지만 우리가 재고 자산 종류별이나 아니면 A 공장, B 공장은 다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평가 방법 최초 신고라고 적혀 있죠. 평가 방법 최초 신고는 처음은 법인세 신고할 때 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열심히 좀 어렵게 적어놨는데, 신설법인은 설립일,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3년도 과세표준 신고 기간 내, 한마디로 법인세 첫 번째 법인세 신고할 때 우리는 어떤 방법 쓰겠습니다 라고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은. 그런데 변경 신고가 있죠. 변경 신고를 하고 싶으면, 변경하고 싶으면 우리는 과세기간, 아니 그 3년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전,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9월 30일까지 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 우리 변경 신고 기억해 두세요. 변경 신고는 9월 30일까지. 그러면 만약에 변경 신고 기한 후 신고 시 당 사업연도는 기존 평가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변경 신고 기간 이내에 하게 되면 바뀐 대로 평가를 하면 되는데, 신고 기간이 늦은 거예요. 뭐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변경 신고를 했다라고 하면 올해는 기존에 신고한 방법대로 하고 내년부터 변경한 방법대로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험 문제 내야 될 거잖아. 그래서 늦게 해놓고서 변경한 대로 해가지고 너 마음대로 바꿨다, 임의 변경, 이제 그런 거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치 그 적성품 위탁 매출할 때 꼭 12월 31일 거 우리 매출한 거 안 쓴 것처럼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뻔할 뻔짜죠. 자, 그럼 자, 우리 기한 경과에서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 임의 변경이다라고 보는데, 자, 이건 무신고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자, 우리가 신고한 게 있었잖아요. 신고한 게 있었으면 그 방법대로 해야 되지, 그 방법대로 하지 않는 걸 우리는 임의 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의 변경. 자, 그리고 우리는 무신고를 한다라고 하면, 아무 신고 안 했으면 무신고 시에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면 돼요. 무신고일 때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무신고 해놓고선 다른 방법을 쓰게 되면 선입선출법하고 비교해서 차이만큼 조정을 시킬 거고, 그런데 선입선출법을 쓰면 세법이 무신고인데 선입선출법 해야지 하는 금액이랑 똑같기 때문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날 거란 이야기예요. 얘는. 자, 그런데 임의 변경을 하게 되면, 임의 변경을 하면 이때는 우리 기존 신고 방법하고 그리고
선출법하고 얘 둘이를 비교해서 큰 금액을 가지고 신고 방법하고 이 금액하고 자, 우리 뭐냐 당 사업연도 신고 방법하고 원래 신고해야 되는 방법하고 선의선출법 중에 큰 금액하고 지금 이번에 신고한 방법하고 두 개를 비교해서 차액을 조정할 거예요. 차액을 우리가 회의선출법 한 거예요. 신고는 총평균법이었는데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총평균법으로 해오다가 회의선출법으로 변경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회의선출법으로 올해 평가를 한 거예요. 후입으로. 그런데 신고한 날이 10월 달이에요. 늦었죠? 그러면 총평균법하고 선의선출법 비교해서 큰 금액하고 지금 한 회의선출법하고 비교해가지고 차이를 조정할 거예요. 이건 무조건 올려라가 아니고 올려라 내려라 전부 다 이야기하는 세법이 생각하는 그 금액으로 딱 평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리고 내리고는 전부 다 악용하는 거예요. 올해 이익을 높이고 싶은 해가 있고 낮추고 싶은 해가 있을 거거든. 그런 조작은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선의선출법이라는 해를 사용하는 경우가 지금 임의 변경했을 때하고 무신고일 때 쓰는 거예요. 선의선출법이라는 해를 사용하는 건 이때 근데 우리가 뭐 처음부터 신고 선의선출법 할게 그러면 즉 선의선출법을 해도 되는 거고. 자, 그럼 우리 유가자산 재고자산 유가증권 평가 방법 적혀 있는 곳에 구분해서 일반적인 재고자산 적혀 있는 것만 보면 돼요. 선의선출법 무신고 시 평가할 때는 선의선출법이라 적혀 있죠. 자, 그럼 오른쪽에 평가 방법을 임의 변경한 경우에는 무신고 시 평가 방법과 당초 신고한 평가 방법에 의한 가액 중 큰 가액을 세무상 평가 가액으로 한다. 지금 이거 기존 신고 방법하고 무신고 시 신고 방법이 뭐라 그랬죠? 그래서 선의선출법하고 해서 큰 금액하고 야구 차이를 한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거 그냥 글로 적어 놓은 거고. 자, 그런데 자 여기에는 저 아래쪽에 있네. 자, 164페이지 제일 아래 두 번째 당구장 표시 있죠? 자, 평가 방법의 임의 변경이 아닌 단순 차고 계산 착오인 경우는 차액 부분만 조정한다는 말은 뭐냐면 단순 착오가 내가 지금 다른 방법으로 평가한 게 아니고 만약에 평균법 신고한 대로 평균법을 했는데 저처럼 덤벙거려서 금액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임의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비교하는 행동 안 하고 그냥 그 방법 중에 차이 난 금액은 그래도 조정을 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게 지금 얘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우리 아래 세무조정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이 표현을 좀 잘 봐야 돼요. 지금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나중에 자적을표, 소득금액 조정학계표 거기에서 이 표현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글 쓰는 거 별로 신경 쓰지 말라 그랬잖아요. 토지 뭐 이런 거 써도 된다고 했던 거. 근데 얘는 표현을 이 글자로 쓸 거기 때문에 표현을 좀 잘 봐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자, 우리 장부에 있는 금액하고 그리고 우리 세법이 생각하는 금액하고를 둘을 봤더니 자, 예를 들어서 장부가 재고자산을 작게 잡은 거예요. 재고자산을 작게 잡았다는 건 매출 원가를 높이 했기 때문에 이익이 낮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그 금액만큼 다시 우리는 재고자산 높이는 만큼 이익이 늘어나게 돼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얘는 가산 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얘는 입금 산입이다라고 하고 재고자산 평가를 했는데 이 평가를 많이 한 거예요? 작게 한 거예요? 작게 한 거죠. 그래서 세법이 장부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재고자산 평가감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럼 너 작게 했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얼마 근데 얘 재고자산은 결국은
다 팔 거잖아. 만들어서 다 없애버릴 거고. 그래서 얘는 유보 발생이다라고 처리를 할 거예요. 유보 발생. 그럼 이 재고 자산의 평가는 얘는 무조건 자기의 자동 추인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다 쓸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자동 추인될 거예요. 그러면 얘는 차기의 다시 송금 산입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전기 재고 자산 평가감 얼마 차감 조정 유보 감소가 되게 되겠죠. 그죠? 차기에 우리 추인하게 될 때는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장부의 평가한 금액이 세법이 생각하는 금액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 얘를 너 세법에 맞춰서 줄여야 되니까 줄여라는 거죠. 그래서 송금 산입 재고 자산 평가했는데 너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 증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럼 얘는 차감 조정의 유보 발생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럼 얘는 당연히 차기의 입금 산입 전기 재고 자산 평가 증이라고 이렇게 추인이 되게 될 거예요. 자, 이해가시죠? 자, 이거 지금 이 서식 할 때는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정말 쉬워요. 따라락 쓰면 컴퓨터가 오늘 차이 나는 금액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이 뜨니까 그거 보고 하면 돼요. 엄청 간단하겠죠? 그럼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고 이번 신고해야 되는 방법은 이거다. 근데 회사는 이걸로 했다. 그것만 쓰는 거야. 컴퓨터는 얼마나 훌륭한 애예요. 그죠? 근데 자적의표라든지 아니면 소득금액 조정할게 해서 얘 정보를 줄 때 어떻게 주냐면 종이에 주잖아. 그러니까 유보 발생인지 유보 감소인지 아무것도 안 적고 줘요. 그죠? 그러면서 얘도 안 적고 주는 거예요. 당연히 전기란 거 잘 안 쓰겠죠. 근데 이 두 개 중 아무거나 한 개를 줄 거라는 거예요. 장부에 재고자산 평가감이 있대, 평가증이 있대. 그러면 그 다음 추인하긴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얘가 어디에 있는 애인지 느낌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를 가지고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또 얘가 지금 추인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느낌도 안 와요. 글로 적혀 있으면. 그럼 평가감 그러면 얘가 작게 했었구나. 높인 가산 적용이었구나. 평가증 그럼 많이 했으니까 줄여라는 거구나. 이렇게 조정했다고 글 적혀 있는 걸 보고 쓰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재고자산 평가감 썼는데 우리 시험 때는 제품 평가감, 원재료 평가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뒤에 평가감, 평가증을 쓸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용어에 대해서 감증에 대한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면 전기라는 글자는 우리가 F4번 눌러서 할 때는 우리가 인식하고 컴퓨터가 아니니까 바라고 써주지만 시험에서도 안 쓰는 표현인 거고 그리고 문제 줄 때도 전기자라는 글자는 절대 안 줄 거예요. 근데 얘가 가산조정, 차감조정 이런 것도 그냥 한 군데 뭉쳐가지고 주기 때문에 단기 거다 전기 거다 가지고 또 생각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올해는 평가가 감이 나올 수 있고 전기에는 평가증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전기에는 평가감이 있었어요. 전기에. 그러면 올해 단기에 얘를 하겠죠. 그리고 올해는 평가증이 나온 거예요. 그럼 올해는 얘를 하겠죠. 그럼 둘 다 차감 조정이 오기 때문에 두 개 다를 같이 맞춰서 가야 돼요. 차감 조정 쪽에서. 그런데 우리 자적을표에서 돋보인다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를 써야 되잖아. 얘는 가산 조정 거 쓰니까 플러스라고 쓸 거고 얘는 차감 조정 거니까 마이너스라 쓸 거거든. 그래서 얘가 가산 조정인지 차감 조정인지를 나중에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지금 얘는 물밑 작업이에요.
나중에 뒤에 가면 아 이런 애가 있었다고 다시 한번 우리 이 컴퓨터 하면서 편하게 했던 걸 생각을 같이 떠올려야 돼요. 지금 서식 과목별 세무조정은 얘 나오면 9월 30일만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무신고 임의 변경하면 선의선출법 써라고 컴퓨터에 대놓고 K11 적혀 있어요. 그럼 아주 간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는 것만 미래를 위해서 같이 생각하시면 나머지는 문제 없어요. 자, 이게 이 내용에 대한 이론의 전부 다예요. 자, 그럼 이제 컴퓨터로 가면 자, 우리 472페이지에 472페이지 회사는 9200번으로 돌아가고 자, 지금 적혀 있는 내용이 다 같은 이야기 지금 적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메뉴를 설명드릴게요.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가 있죠. 자, 들어가시면 자, 첫 번째 재고자산 평가 방법 검토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자, 여기는 우리가 법인세 신고하면서 어떤 걸로 하겠다라고 신고한 방법, 신고한 방법에 적용해야 되는 신고 방법에 신고 일자를 쓰는 거예요. 그럼 무신고라면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변경했는데 9월 30일까지 안 했으면 기존 신고 방법에 신고 날짜를 쓰는 거예요. 세법이 인지하고 있는 신고 방법. 이 신고 방법은 그래서 세법이 생각하는 신고 방법. 평가 방법은 지금 이렇게 해놓고선 회사가 한 방법. 장부, 회계 장부상의 한 방법이에요. 얘 둘이가 일치하면요, 일치 안 하면 부. 그럼 끝이에요. 여기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래에 계정 과목 코드를 쓰면서 자, 얘네들을 주면 쓰고 안 주면 안 쓸 거예요. 단가는 뭐 수량 단가를 주는 문제가 있고 그냥 수량 단가 안 주고 전체 금액을 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회사가 장부에 쓰는 금액이 있고 세법이 신고한 금액이 있는데 얘 둘이가 일치하면 조정액이 안 뜨겠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임의 변경이나 무신고라고 하면 회사가 장부에 쓴 금액하고 세법이 신고해서 기존 신고 방법이나 세법이 알고 있는 방법 쓰고 자, 얘가 뭐의 약자죠? 그렇죠.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 선의선출법이죠. 선의선출법 금액 쓰면 컴퓨터가 알아서 이 두 개 중에 큰 금액하고 얘하고 비교를 해서 조정에 띄워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임의 변경이 아닌데 단순 착오에 의했다라는 거는 여기 회사엔 예를 들어 700 했는데 제대로 하면 뭐 800인 거예요. 그러면 얘는 임의 변경이 아니라 그랬죠. 그럼 선의선출법을 안 쓴다 그 이야기예요. 비교 행동 안 할 거니까. 쓰면 같이 비교해버려요. 컴퓨터는 바보라서. 그래서 그건 안 써야 돼요. 그럼 무신고했어요. 그럼 신고한 방법이 없잖아. 그럼 평가 방법하고 선의선출법만 쓰는 거예요. 그럼 얘 둘이 차이가 나올 거잖아. 그래서 무신고했는데 선의선출법 하면 여기 선의선출법이니까 두 개 일치해서 조정액이 안 뜨는 거예요. 그럼 여기 대놓고 무신고나 임의 변경일 때만 선의선출법 써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제가 얘 보면 여러분들 알기 때문에 9월 30일만 기억하면 된다고 표현한 거예요. 9월 30일 기준에서 임의 변경이다 아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를 좀 볼게요. 자, 평가 방법 신고 사항 및 실제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 제품 및 상품이 2020년 11월 2일 날 평균법이라고 적혀 있고 평가 방법은 후의선출법인데 일단 이 날짜가 마음에 안 들죠. 그죠?
그럼 자, 제품은 2017년 3월 31일 날 신고한 총평균법을 2020년 11월 2일 날 후익선출법으로 변경 신고했대요. 늦었죠. 그럼 이번에 제품에 대해서는 평가 방법을 우리는 이 날짜에 신고한 평균법으로 써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신고 방법은. 그런데 회사는 후익선출법으로 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반제품 제공품은 신고 안 했기 때문에 신고 날짜 없고 무신고고, 근데 평가를 후익선출법 했네요. 원재료는 총평균법으로 이날에 신고했고 총평균법으로 평가했어요. 잘했죠. 자, 그럼 이제 재고자산 품목별 평가 금액은 다음과 같다. 자, 전기 제품 평가감 300만 원은 입금 산입 조정액에 2월 금액이 있다. 이 말은 자동 추인해라는 이야기예요. 반대로 추인 조정해주라는 이야기고, 자, 제품 ABC에 대해서 금액들이 쭉 있죠. 제공품. 이건 그냥 입력해서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으니까 입력해서 볼게요. 근데 아래 제품의 회사 계상액은 후익선출법에 의한 평가액이고, 여기 회사 계산 적혀 있는 거 있죠. 얘는 후익선출법 거고, 원재료 을의 총평균법 평가액과 회사 계상액의 차이는 단순 계산 착오에 의한 금액이다. 조정은 하되 선의선출법 써서 비교하는 행동은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럼 자, 첫 번째 제품은 자, 신고일자는 며칠로 써야 되죠? 그렇죠. 기존 거 적용해야 되는 평가 방법을 신고한 날. 2017년 3월 31일. 자, 이때 총평균법이니까 4번. 자, 여기 보시면 위에 가려져 있는 무신고가 있고 0번. 그리고 일반 원가법들이 있고 아래에 저가법은 뭐하고 비교할 거다. 비교 원가법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자, 얘 선택만 하는 거예요. 그럼 총평균법인데 지금 우리 회사는 3번 후익선출법 했죠. 일치 안 하죠? 그럼 V인 거예요. 다음 반제품은 신고 안 했잖아. 제공품은. 그럼 신고 방법은 0번 무신고고, 그런데 후익선출법으로 했다. 그래서 얘도 적법하지 않는 거예요. 선의선출법이면 그냥 열하고 동그라미 나오게 할 거예요. 다음 2017년 3월 31일 날 원재료는 총평균법이고 평가 방법도 총평균법이다. 그래서 얘는 동그라미. 그럼 이제 위에 작성 끝났어요. 자, 시험 때는 우리 2번 자료처럼 안 많아요. 한두 개밖에 없어요. 어떤 시험은 진짜 한 개만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제품 품명은 A, 단위는 개, 수량은 800개인데, 자, 회사는 지금 단가를 7만 원이라고 했죠. 자, 세법이 생각하는 방법이 뭐였죠? 총평균법이잖아. 그럼 세법상 신고한 방법 총평균법으로 한 금액은 개당 6만 5천 원이죠. 그죠? 그럼 얘는 이미 변경이 되니까 선의선출법에 의한 금액이 6만 원을 써주는 거예요. 근데 제품은 같은 계정 과목 자산 종류는 같이 합산회사이기 때문에 아직 모르는 거예요. 자, 제품 B 개 얘는 1,100원. 자, 회사는 회의선출법으로 한 게 6만 원인가 봐요. 그럼 세법상 총평균법이니까 6만 2천 원. 선의선출법은 6만 5천 원. 상황이 달라져 가고 있잖아. 그죠? 다음 제품 C 900개인데 회사는 4만 원. 세법대로 하면 4만 4천 원. 선입선출법으로 하면 5만 원. 그랬더니 지금 이 금액하고 차이를 내서 900만 원 더 알아냈죠. 그럼 이제 제품에 대해서 끝났죠. 그럼 제품에 대해서 금액만, 지금 제품만 썼으니까
아래 있는 1,050만 원이 순액이죠. 조정액. 그럼 재고자산의 금액을 1,050만 원 높여야 되는 건 이익이 1,050만 원 높아져야 되는 거죠. 이해가셨죠? 그냥 단순하게 항상 우리 세무조정한다 생각했을 때 이거 쓰면 플러스 나오면 가산조정, 마이너스 나오면 차감조정. 우리 그 정도는 알죠? 그럼 F3번 누르면 가산조정에 F4번 누르면 여러분이 원하는 애가 보일 거예요. 지금 제품이죠? 채자 쓰면 제품 평가가. 그래서 제가 쉽다고 말한 거예요. 1,050만 원 유보 발생. 됐죠? 자, 다음 두 번째는 제공품이죠. 제공품 가구 얘는 개. 자, 8,000개고 회사는 장부에 28,000원이다라고 했네요. 자, 세법상 신고한 방법은 뭐죠? 세법은 무신고시. 지금 제공품이잖아. 무신고. 무신고 했으면 비워놓고 여기에 선의선출법 쓸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 칸은 비워놓는 거예요. 무신고는. 그럼 선의선출법은 32,000원이죠. 어우, 차이 많이 나네. 자, 그럼 3,200만 원만큼 가산 조정해 줘야 되겠죠. 우리 연습하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공품은 없어요. 직접 입력해야 돼요. 그럼 가산 조정이잖아. 너 작게 했어. 제공품 평가감 얼마였죠? 3,200만 원 유보 발생. 입금산이 제공품 평가감 유보다. 이렇게 하면 얘가 됐죠. 그렇죠? 다음 원재료 값 킬로그램 7,000원, 회사는 19,000원. 세법상 신고한 거 단가 얼마죠? 원재료는 19,000원이죠. 똑같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죠? 다음 원재료을 5,000원, 8,800원인데 총평균법 하니까 9,000원. 차이가 났죠? 하지만 얘는 착오에 의한 거지 임의 변경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 선의선출법은 안 쓰는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차이 나는 100만 원은 조정해 주는 거다. 그럼 원재료 100만 원 더 올려야 되니까 너 작게 했다. 지금 얘 작게 했잖아. 4,400으로 4,500 해야 되는데. 그래서 원재료 평가감 F3번 조정 등록에서 원재료 평가감이다. 제공품만 없어요. 금액 100만 원 유보 발생. 그럼 지금 다 플러스가 났죠. 그래서 평가감만 한 거고. 그럼 우리 2번 자료 첫 번째 가로에 있던 제품 있죠. F4번 눌러서 제자 치면 전기 제품 평가감 유보 감소 추인해야 될 거잖아. 300만 원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얘네들 세 개는 전부 다 차기 되면 차감 조정 와서 다 추인될 금액들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한 게 엄청 많이 썼어요. 진짜 많이 써봐야 2개, 3개, 딴 때는 1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 좀 성의 없게 4점 줄 때도 있어요. 근데 6점 줄 때도 많기 때문에 지금 앞에 거보다 생각할 게 별로 없죠. 나중에도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 시험 때 나올 수는 있으니까 9월 30일 기억하자고 이야기할 거예요. 이때 여기에 임의 변경 일어나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 외에는 특이한 게 없어요. 자, 이게 우리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예요.